너 때문에 내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 한적한 골목에서 박만수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15살 구두 닦기 소년 진호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넌 그저 구두 닦기일 뿐이야. 진호의 온몸이 떨렸지만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또 나서려고 하면 할머니까지 위험할 수 있어. 할머니는 관계없어요. 진호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박만수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면 할머니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회장의 협박에 진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꿈과 가족, 둘 다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왜 동네에서 가장 힘 있는 박만수 회장이 작은 구두 닦기 소년을 이렇게 위협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상가 앞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골목길에서 작은 소년이 구두소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호라는 이름의 15살 소년이었죠. 아직 중학생 또래인 진호의 손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솔과 함께 보낸 세월이 진호의 작은 손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반, 진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도 없이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죠. 차가운 물에 얼굴을 적시니 졸음이 완전히 달아났어요. 작은 부엌에서 진호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파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드실 것도 넣어야지. 진호는 계란을 톡톡 깨뜨려 라면에 풀어 넣었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서 올렸죠. 할머니 것과 자신의 것, 2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진호의 부름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진호, 또 먼저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해줄 텐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진호는 할머니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졌는걸요. 진호는 할머니 앞에 라면을 놓으며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가 늘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진호는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진호는 낡은 구두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두약, 솔, 헝겊 조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외국어 단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가 앞 진호만의 자리로 향하는 길, 진호는 가방에서 그 작은 공책을 꺼내 보았어요. 경제, 투자, 계약, 번역. 외국어 단어들과 우리말 뜻을 적어 놓은 공책이었습니다. 진호는 걸어가면서도 중얼중얼 단어를 외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진호가 혼잣말을 하는 줄 알고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진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로 상가 앞에 도착하자 진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자리를 펼쳤어요.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구두 상자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닦아드립니다라고 쓴 작은 팻말을 세웠죠. 진호만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구두 한번 닦아드릴까요? 진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듯이 지나쳤지만 가끔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 손님은 친절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얘야, 오늘도 나왔구나. 열심히 하네.
그분은 검은 구두를 내밀며 진호를 격려해 주셨어요. 진호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른 헝겊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 광을 냈어요. 그 다음 솔로 정성스럽게 문지르고 마지막에 깨끗한 헝겊으로 한 번 더 닦아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1,000원을 건네주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애가 학교는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저런 일만 하면 어떡해? 이런 말들이 진호의 귀에 들려왔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는 구두상자 옆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이었습니다. 김과 밥, 그리고 단무지와 계란이 들어간 소박한 김밥이었지만 진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외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낡고 해진 책이었지만 진호에게는 보물 같은 책이었거든요. 나는 통역가가 되고 싶다. 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말로 속삭이며 꿈을 다짐했어요. 지나가던 또래 아이들이 진호를 보고 웃었습니다. 야, 구두 닦기가 외국어 공부한다. 쟤 진짜 웃기다. 그런 거는 왜 배우는 거야? 공부해봤자 뭐해. 어차피 구두나 닦을 텐데. 아이들의 놀림에도 진호는 책을 덮지 않았어요. 대신 더 집중해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진호는 한 켤레, 두 켤레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아드렸어요. 어떤 분은 구두가 너무 더러워서 2번, 3번 닦아야 했지만 진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교재를 펼쳐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 애는 정말 특이하네. 상가 아줌마들이 진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구두 닦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도 착한 아이야. 할머니 혼자 키우시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저런 의지는 참 대단해. 진호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난 후 진호는 할머니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봉제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지만 진호의 학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뭐려. 진호는 늘 할머니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진호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죠. 사람들은 진호를 그저 불쌍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만 봤습니다. 저 아이 참 안 됐다. 공부는 못하고 저런 일만 하니 부모가 없으니까 저 꼴이지. 이런 시선들이 진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진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진호는 마지막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갈색 구두였는데 발목 부분에 흠집이 있었어요. 진호는 그 흠집까지 정성스럽게 가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을 세어보니 15,000원이었어요. 어제보다 3,000원이 더 많았습니다. 내일은 새 단어장을 살 수 있겠네. 진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구두 상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솔과 헝겊을 가지런히 놓고 구두약 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서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외국어 학습서들을 바라보며 진호는 꿈을 키웠어요. 언젠간 저 책들을 다 읽을 거야. 그리고 정말 통역가가 될 거야. 진호의 눈빛에는 남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우리 진호 왔구나.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진호는 오늘 번 돈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진호가 드린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진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세상 공부도 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진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외우지 못한 단어들을 복습했어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교재를 펼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 언젠간 통역가가 될 거예요. 진호는 구두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진호의 눈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교재 속 문장들이 하나씩 이해될 때마다 진호는 한 걸음씩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세상이 진호를 구두닦기로만 봤지만 진호 자신은 언젠가 꼭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진호는 어김없이 상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하루였지만 오늘은 유독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서너 켤레는 닦았을 시간인데 아직 첫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한가한 시간을 틈타 외국어 단어장을 꺼내 들었어요. 벌써 너덜너덜해진 표지에는 진호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책등 부분은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조건, 협상. 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단어를 되뇌었어요. 이런 경제 용어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통역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를 알아야 해. 진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단어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외울 목표는 20개 단어였어요. 하루에 20개씩이면 한 달에 600개, 1년이면. 진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상가 앞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진호는 단어장을 재빨리 구두상자 아래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을까 봐서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동네 상인회 회장인 박만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박만수는 언제나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다녔어요. 회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굵은 금반지까지. 동네에서는 꽤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며 돈을 번 덕분에 상인회에서도 목소리가 컸거든요. 박만수 회장 옆에는 낯선 외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이었죠. 손에는 고급스러운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상인회 사람들이 여럿 따라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모두 나오세요. 박만수 회장이 큰 소리로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상가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문구점 아저씨, 약국 사장님까지. 평소에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진호는 구두소를 손에 쥔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상가 앞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우리 상가에 큰 투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 살게 될 거예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어떤 투자 말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요? 사람들의 표정이 기대와 궁금함으로 가득했어요. 외국인 남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온 존슨입니다. 어색하지만 알아들을 만한 우리말이었어요. 여러분의 상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진호는 구두소를 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상가 앞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거든요. 구두 닦는 일을 잠시 잊고 귀를 기울였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존슨 씨가 우리 상가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투자를 해서 상가를 현대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네요. 상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존슨이라는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말에 상인들이 서로 기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공짜로 상가가 좋아진다니. 우리 운이 정말 좋네요.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어요. 존슨이 검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가 여러 장 겹쳐진 계약서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상당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박만수 회장은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호가 보기에도 회장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을 짓기 어려워했거든요. 아, 이거 다 외국어로 되어 있네요. 박만수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대부분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었던 거죠. 혹시 번역본은 없나요? 존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원본이 더 정확합니다. 간단한 투자 계약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미소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계약서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섞여 나왔어요. 박만수 회장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투자 계약은 원래 복잡해 보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조금씩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구두 상자를 끌고 가면서 마치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사실은 저 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존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은 여러분의 상가에 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어주는 투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대고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의 설명에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문구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존슨이 손짓을 하며 답했어요. 에어컨, 새로운 간판, 깨끗한 바닥, 현대식 화장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와, 정말 좋겠네요. 약국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박만수 회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죠. 우리 상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야. 회장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그들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에 날린 계약서 한 장이 진호 쪽으로 펄럭였습니다. 진호가 그 종이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계약서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계약서에서 본 단어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소유권 이전, 건물 매각, 완전한 양도, 기존 세입자 퇴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진호가 알기로는 이런 용어들이 단순한 투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인데 왜 건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혹시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계약서가 정말 투자 계약서가 맞나? 진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존슨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은근히 서두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죠.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상인들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빨리 서명하시죠, 회장님. 우리 상가가 좋아질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박만수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존슨이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명할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의 손이 종이 위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존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계약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거든요. 소유권 완전 이전, 기존 상인들의 퇴거 조건, 건물 전체 매각. 이 모든 단어들의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투자 계약서가 아니라 건물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매각 계약서였던 거예요. 상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속고 있었던 거죠. 진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펜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진호는 목을 가다듬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번에는 몇 명이 진호 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계약 서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거 번역해 드릴까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호에게 쏟아졌어요. 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계약서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저 꼬마가 뭔 소리야?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애가 번역을 한다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기가 무슨 번역을 해? 박만수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가 뭘 안다고 이런데 끼어들어? 회장은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계약은 수십억 원짜리야. 내가 감히 건드릴 일이 아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웃기네. 공부는 언제 했다고 번역을 해? 책 읽는 거 봤다고 해서 진짜 아는 줄 알았나 봐.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진호의 귀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여유로웠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존슨이 박만수 회장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주세요.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호가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적힌 단어들이 꼬마야 그만해. 박만수 회장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넌 구두나 닦아. 회장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애가 뭘 안다고. 자기 일이나 잘해. 정말 건방지네.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진호에게 쏟아졌어요. 진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진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는데 투자 계약이 아닌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가 정말 웃기네. 투자 계약이 아니라면 뭐란 말이야? 그럼 넌 뭔 줄 안다는 거야?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하지만 문구점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애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약국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면 확인해 봐야죠. 박만수 회장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 애가 뭘 안다고요? 하지만 몇몇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빨리 해봐. 시간이 없다. 진호가 천천히 계약서에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동안 밤마다 공부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구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여기 보세요. 진호가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투자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상인들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유권 이전? 그게 뭔 뜻이야? 진호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투자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건물을 아예 팔아넘긴다는 뜻이에요. 박만수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진호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거?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뜻이야? 설마 그럴 리가. 진호가 한 호흡을 고르고 더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호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외국 회사에 완전히 넘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건물을 넘긴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존슨이 급하게 말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라서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존슨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진호가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진호가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세입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완전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가 쫓겨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박만수 회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 그런 뜻인가? 진호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 상가는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속임수였던 거예요. 상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인가?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있어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존슨이 서둘러 계약서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계약을 끝내야 해요. 하지만 상인들이 존슨을 에워쌌어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뭔지 확실히 해야겠어요.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 투자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물과 터전을 모두 빼앗아가는 계약이에요. 진호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존슨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친근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속임수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상가 앞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진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 침묵을 깬 것은 박만수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꼬맹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나서는 거야. 회장은 진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문구점 아저씨가 말렸지만 박만수 회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생겼어. 회장의 목소리가 상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존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거든요. 회장님, 그 아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복잡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할 리 없어요.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쫓겨나는 건가? 그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왜 계약서를 우리말로 안 만들었지?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얘야, 정말 확실한 거니?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박만수 회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넌 그냥 구두 닦기야. 무슨 자격으로 이런 중요한 계약에 끼어드는 거냐? 회장은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때 약국 사장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회장은 더욱 흥분했어요. 이 애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 존슨 씨 같은 분이 언제 또 오겠어? 회장은 진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게 생겼어. 존슨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투자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아이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진호가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진호는 계약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계약 후 3개월 안에 모든 기존 시설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우리 가게들을 다 부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장사해?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건물 완공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진호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보상금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상인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보상금도 없다고? 2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수 회장도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말이 있나? 회장이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외국어로 빽빽이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존슨이 서둘러 계약서를 가려며 말했어요. 그건 법률 용어의 문제예요. 실제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존슨의 말투가 점점 불안해 보였어요. 진호의 해석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법률 용어라고요? 진호가 반박했습니다. 여기 적힌 말들은 아주 명확해요. 기존 건물의 완전한 철거, 세입자들의 즉시 퇴거, 보상금 지급 불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투자가 아니라 사기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애가 모든 걸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지 더욱 화를 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회장이 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서는 거야?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 계약서는 위험해요.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진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박만수 회장은 듣지 않았어요. 존슨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진호가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발견했어요. 잠깐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호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취소도 못한다고? 그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말이 있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 계약을 어기려 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 가격의 1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건물 가격의 10배라면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상인들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존슨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친근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하고 빨리 서명하세요. 상인들이 존슨을 에워쌌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를 속이려 한 거지?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분노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박만수 회장도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체면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예요. 진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상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존슨이 계약서를 움켜쥐고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계약서나. 상황은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존슨이 계약서를 들고 도망치려 하자 상인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우리를 속이고 도망가려는 거야. 분노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상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존슨은 당황한 채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존슨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 아이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상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왜 도망가려 했어?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따져 물었어요. 박만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비록 외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진호가 가리킨 부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이 아이 말이 맞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존슨은 계약서를 바닥에 던지고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도망쳤어요.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그가 외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사기였구나. 문구점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만약 진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거죠. 약국 사장님이 진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진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지? 하지만 박만수 회장만은 달랐어요. 회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었거든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가르침을 받은 셈이 되었으니까요. 모두들 집에 가세요. 박만수 회장이 쌀쌀맞게 말했어요. 오늘 일은 잊어버리죠. 상인들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진호도 구두 상자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회장이 진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진호는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상인분들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어요. 우리 진호가 착하긴 하지. 할머니가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남의 일에 끼어들지는 마라. 괜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진호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게 정말 도움이 됐구나. 진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교재를 펼쳤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나와봐. 낮은 목소리였지만 진호는 금세 알아챘어요. 박만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부르네?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진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박만수 회장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회장의 얼굴은 낮에 봤을 때보다 더 무서워 보였어요. 따라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을 따라갔어요. 상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진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 박만수 회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내가 꼬맹이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호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박만수 회장은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상인회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회장이 진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넌 그저 구두 닦기일 뿐이야.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회장의 말에는 모욕과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줬다고? 박만수 회장이 비웃었어요. 내가 나서지 않았어도 나는 알아서 처리했을 거야. 괜히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회장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회장이 가장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공부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음침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까지 위험할 수 있어. 진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할머니까지 위험하다는 말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진호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관계없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에게만 화내세요. 하지만 박만수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지낸다면 할머니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회장이 진호의 어깨를 꽉 쥐며 말했어요. 하지만 또 나서려고 하면 그때는 모를 일이지. 회장의 소나기에 진호의 어깨가 아팠어요. 진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본 진실을 어떻게 외면하라는 거지?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알겠지? 박만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고 난 후 진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고 물어봤지만 진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만수 회장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진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상인들을 도와준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공부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진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진호는 긴 밤을 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호는 여전히 박만수 회장의 위협이 무서웠어요. 평소처럼 상가 앞에 나와 구두를 닦았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외국어 교재도 구두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보고 박만수 회장에게 일러 바칠까 봐서였습니다. 얘야, 요즘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진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며칠 전에는 그렇게 씩씩하더니. 진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상인들은 여전히 진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하지만 진호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움츠러들었어요. 박만수 회장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문구점 아저씨가 진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집에서도 진호는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책을 펼쳐도 박만수 회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넌 그저 구두 닦기일 뿐이야.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그런 말들이 진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할머니도 진호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우리 진호,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러니?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진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하셨어요. 진호야, 할머니가 좀 누워 있을게. 내가 저녁은 알아서 해 먹어라. 진호는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호가 문 너머로 물어봤어요.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의 대답에 진호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깊이 주무신 후 진호는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옷장 위에 있던 작은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상자가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흘러나왔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진호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호의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어디선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낯익어 보였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1995년 대통령 경호실 통역관 김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김성민. 그건 진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아버지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통역관이었다고?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편지였어요. 우리 진호가 클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진호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외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다. 여러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중요한 국가 행사마다 참석했다.
진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자신이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통역관이었다고? 진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떤 중요한 회의에서 외국 대사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통역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민이는 해직당했다.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이었어요. 그 후 성민이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때의 스트레스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진호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진호도 아버지를 닮아서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 혹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다. 진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외국어 공부에 빠져 있는 것, 통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며칠 전 상인들을 도와준 일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내 피 속에도 언어와 정의가 흐르고 있구나. 진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다가 피해를 받듯이 자신도 상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가 강만수 회장의 위협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 진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위축감이 사라지고 대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면 나도 그 길을 이어가야 해. 진호는 상자 안에서 아버지의 다른 물건들도 찾아봤어요. 외국어 사전들, 통역 관련 자료들,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꿈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던 거죠. 내가 며칠 전에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상인들에게 계약서의 진실을 알려준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했던 일과 같은 것이었어요.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진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박만수 회장의 위협이 무섭긴 했지만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용기 있게 살겠어요. 그 밤 진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언어와 정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을 진짜로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역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호는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진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박만수 회장의 위협에 움츠러들어 있었던 진호였지만 이제는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가에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어요. 박만수 회장이 상인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긴급 상인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진호는 구두를 닦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문구점 아저씨, 약국 사장님까지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문구점 아저씨가 물었어요. 박만수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외국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또요? 이번에는 무슨 조건이에요? 박만수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져왔어요. 진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또 다른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난번에 도망간 존슨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진호는 구두소를 놓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약국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꼬마 때문에 오해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때 존슨이 다시 나타났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상인들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존슨을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또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닌가요? 존슨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박만수 회장이 존슨을 두둔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계약서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져왔거든요. 존슨이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진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존슨의 미소가 지난번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진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말 투자입니다. 존슨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상가를 현대화하고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진호는 번역된 계약서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조항들이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잠깐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만수 회장이 진호를 노려봤어요. 너 또 뭐야? 지난번에 충분히 말했잖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진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호가 달랐어요. 아버지의 용기를 물려받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존슨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진호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외국어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임시 관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놀라며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진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정말이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 의심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박만수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꼬마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원문을 알겠어?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진호가 원문 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존슨은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진호는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밤낮으로 공부한 실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여기요. 진호가 첫 번째 문제점을 찾았어요. 이 부분은 건물 소유권의 완전한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건물 사용권 임대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짚어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 세입자들의 즉시 퇴거인데 번역에서는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번역된 것이었어요. 존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건 번역상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상인들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또 우리를 속이려 한 거야.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속이려 했구나. 정말 나쁜 놈들이야. 분노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수 회장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호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원문에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건물 가격의 20배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건물 가격의 20배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만약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상인들이 파산할 수도 있었어요. 존슨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번역업체의 실수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의도적인 번역이었거든요. 상인들이 존슨을 에워쌌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찰 부를까? 존슨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챙겨서 도망쳤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자신이 2번이나 똑같은 사기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군다나 2번 다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꼬마가 어떻게... 박만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자신보다 훨씬 어린아이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문구점 아저씨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를 진짜로 지킨 건 회장이 아니라 이 아이였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맞아. 이 아이가 우리 영웅이야. 모든 시선이 진호에게 향했어요. 박만수 회장은 숨이 멎을 듯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구두 닦기 소년이 동네의 진짜 영웅이 된 순간이었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또 속을 뻔했어. 약국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동네의 보물이야.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낸 거니까요. 박만수 회장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진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상인들은 진호를 애워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진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불쌍한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라 동네를 지킨 작은 영웅이었거든요. 진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이 도망치고 난 후 상가 앞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상인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만약 진호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문구점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번역까지 조작해서 완전히 속일 뻔했네. 약국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정말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진호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동네의 수호천사야. 정말 대단한 아이다. 하지만 박만수 회장만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상인들이 계속 진호를 칭찬하자 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만들 하세요.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해요. 그냥 우연히 알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인들은 더 이상 박만수 회장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우연이라고요? 2번이나 우연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별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걸 써먹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진호의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언제 그렇게 했니? 약국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진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조금씩 했어요. 통역가가 되고 싶거든요. 이 말에 상인들이 더욱 놀랐어요. 통역가? 정말 대단한 꿈이네. 박만수 회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통역가? 구두 닦기가 무슨 통역가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회장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회장을 나무랐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문구점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를 2번이나 구해줬는데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진호 실력이면 충분히 통역가 될 수 있어요. 상인들이 진호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런 실력이면 정말 훌륭한 통역가가 될 거야.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박만수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약국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진호한테 사과하세요. 약국 사장님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우리를 구해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박만수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사기 안 당한 거예요. 결국 박만수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진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해두자. 상인들은 그것도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진호가 먼저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진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상인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 마음씨까지 착하네.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날 이후 상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호는 더 이상 불쌍한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동네를 지킨 작은 영웅이 되었거든요. 상인들은 진호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진호야, 오늘도 고생 많다. 공부는 잘 되고 있니? 필요한 책 있으면 말해. 상인들의 관심과 응원이 진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문구점 아저씨가 진호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다 줬어요. 이거 받아라. 새로운 외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산 거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진호는 감동해서 말을 못했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가끔 진호에게 떡볶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공부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약국 사장님은 진호가 아플 때마다 약을 챙겨주셨고요. 상인들 모두가 진호를 아끼고 챙겨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호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해졌거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통역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진호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제가 요즘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할머니, 저 정말로 통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진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리 없어. 그날 밤 진호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제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통역가가 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진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진호의 다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진호는 어김없이 상가 앞으로 나왔어요. 구두 상자를 들고 자신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저씨, 구두 닦아드릴까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손님들도 진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기특한 아이야. 진호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틈틈이 책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저 아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동네 사람들을 구해준 영웅이래. 구두 닦으면서 공부까지 하니 정말 훌륭해.
이런 칭찬의 소리들이 진호의 귀에 들려왔어요. 오후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진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진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공부 열심히 해. 우리 모두 내 꿈을 응원한다.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진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진호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비록 아직 구두 닦기 소년이지만 이제는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서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진열된 책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책들을 다 읽고 정말 훌륭한 통역가가 될 거야. 진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언어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통역가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어요. 그날 밤 진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진호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작은 구두 닦기 소년에서 동네 영웅이 된 진호, 그리고 이제는 진짜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진호였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용기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호가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비웃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용기 말이에요. 진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만의 용기 있었던 순간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매주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